왜 이렇게 눈치 봐? 아, 그래? 누구야? 저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난리 났구나. 몰라? 알아서 오겠지. 자, 보자. 책 한번 이렇게 쓱 보세요, 여러분. 봤어? 이름도 봤어? 응? 잘 지었지? 기저. 판 말고. 개념서예요, 개념서. 개념서. 목차를 먼저 볼까요, 여러분? 목차? 쌤이 확통 같은 경우는 목차를 좀 가능한 한 디테일하게 나누어 놓으려고 했거든. 쌤 다른 과목은 그렇게 안 했는데 확통은 좀 디테일하게 나눠 놨어요. 첫 번째 빵 해가지고 이제 경우의 수,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순열에 원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복순열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는 유형,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거, 중복순열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목차를 한번 나눠놨으니까 시간 될 때 한번 이걸 읽어보세요, 여러분. 요 단원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게끔. 알겠지? 오케이? 그리고 넘어가면 개념을 이렇게 좀 써놨는데, 그죠? 한 페이지에서 쌤이 반을 이렇게 쪼개놨잖아. 그 왼쪽은 내가 개념을 적어놓은 거고, 오른쪽은 공백으로 남겨놨어요. 여러분 필요하면 필기하라고.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이걸 이렇게 적어놓기는 했는데 그게 막 엄청 엄밀하게 적혀있고 이런 게 아니야, 여러분. 그냥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요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토시 한 글자 안 틀리게 써있는 그런 거는 아니야, 여러분. 알겠지? 그래서 나도 이제 계속해서 읽으면서 여기를 조금 더 이렇게 바꿔서 쓸 걸 그랬나?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한테 좀 얘기를 해줄게. 알겠죠? 어쨌든 수업을 듣고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고 필요하면 개념서도 한번 읽어보고. 알겠죠? 내가 하는 설명이 여기 적혀있는 설명이랑 아마 똑같을 거야. 내가 적은 거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복습을 하시면 돼요. 알겠지? 오케이. 자, 해서 진도를 좀 한번 나가봅시다. 처음부터 이제 들어가는 거지, 그지? 알아둬야 될 거는, 나 여기 이제 한 번 정도는 당연히 공부를 해본 학생들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듣다 보면은 아예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알겠죠? 오케이? 해봅시다. 첫 번째부터 경우의 수 이렇게 들어와 있죠, 여러분. 그죠? 거기는 쌤이 0이라고 적어놨잖아, 챕터를. 그 이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지? 고등수학에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챕터를 0이라고 해놨어. 오케이? 설명은 좀 하고 갑시다. 해보자. 경우의 수야, 경우의 수. 이렇게. 그치? 빵. 이렇게. 경우의 수.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제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이거잖아. 그쵸? 오케이?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쌤이 막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쌤이 막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알죠? 그치? 곱의 법칙. 언제 합의 법칙을 사용하고 언제 곱의 법칙을 사용하고 다들 알고 있지, 그치? 네? 쌤이 여기서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우리가 경우의 수들을 이제 여러 가지 구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각 경우의 수들을 더해야 될지, 곱해야 될지, 나눠야 될지, 빼야 될지 그런 거를 그때그때 결정을 해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사칙 연산의 쓰임새를 딱 정해 놓는 거야. 사칙 연산의 쓰임새를. 알겠죠? 합의 법칙은 어떤 경우의 수들을 구해서 그 경우의 수들끼리 더해주면 되는 거고, 곱의 법칙은 경우의 수를 구해서 각각 곱해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맞지, 여러분? 그죠? 오케이? 그래서 합의 법칙을 쓰는 건 언제냐? 정리를 해놓자고, 그지? 그래서 어떤 사건 A와 B가 이렇게 있어서 요놈에 대해, 그지? 각각의 경우의 수가 사건 A와 사건 B의 경우의 수를 각각 M과 N이라고 하자. 이렇게 두는 거지. 됐죠? 오케이? 그랬을 때 이거지.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고 또는 연속해서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무슨 법칙을 쓰는 거야? 합의 법칙을 쓰는 거죠. 네? 그래서 말로 하기를 A 사건 또는 B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를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A 또는 B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를 구해줘. 그러면
m과 n을 뭐 하면 되는 거야? 더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맞죠, 여러분? 그죠? 예? 너무 쉬운 거예요? 맞아요. 그지?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 만약에 사건 A와 B가 혹은 연속적으로 일어나, 이렇게. 맞지, 그치? 오케이? 그러면 A 그리고 B 이렇게 쓰면 되는 건가? 그리고 B가 일어나는 사건의 경우의 수 이렇게 주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M과 N을 뭐 하면 된다고? 이렇게 곱하면 된다고. 맞죠, 여러분? 그죠? 네. 근데 문제에 따라서 더해야 될지 곱해야 될지가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 그지? 그러면 동시에 일어나냐, 연속적으로 일어나냐, 그것도 좋고, 좀 헷갈린다라고 하면 머릿속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말하자면 이제 A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뒤에 나오는 사건들 있지. 수용도를 한번 떠올려 보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수용도를 떠올려서 곱의 법칙을 써야 되는지 합의 법칙을 써야 되는지를 판단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곱의 법칙을 쓰는 상황이라는 건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수용도를 그렸을 때 뒤에 나오는 경우의 수들이 다 똑같다는 가정이 있으면 한 가지 경우만 구하고 그냥 곱의 법칙을 쓰겠다는 거잖아. 맞지,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수용도를 각각 그려서 뒤에 나오는 상황들이 같은지 다른지 그걸 판단해 봐도 좋다야. 알겠지? 되죠? 그리고 쌤이 거기다 또 써놨는데 뭐냐면 이렇게 곱의 법칙을 쓰는 상황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처럼 곱의 법칙을 쓰는 상황이 놓여져 있어. 그 말은 뒤에 나오는 수용도의 가지수가 전부 어떻다고? 똑같다고. 오케이? 그 말은 곱하기를 딱 사용하는 순간 뒤에 나오는 가지수들이 다 똑같다는 게 보장돼 있으니까 한 가지 경우를 그냥 가정해 버리는 거야. 알겠지? 하나를 그냥 못을 딱 박아버려. 그리고 나서 계산하는 게 보기 좋다고. 계산하기 좋다고. 알겠죠? 오케이? 되지. 어렵지 않죠? 그지?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지? 순열, 조합이지. 여기서 말하는 순열은 직순열이야, 직순열. 그리고 조합, 이렇게. 정의들. 이렇게. 알겠지? 오케이? 자,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 제가 거기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n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알팩토리얼. 이렇게. n개가 아니라, 알개. 이 페이지야, 여러분. 이 페이지에 알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알팩토리얼. 이렇게 써놨거든요, 여러분. 그죠? 근데 거기 조금 엄밀하게 쓰면 알개 앞에다가 서로 다른 이런 말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응? 직순열을 쓸 때는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있기는 해야 돼요. 그죠? 오케이, 돼? 돼? 그러니까 서로 다른 알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얼마라고? 알팩토리얼.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얘가 이제 전제가 깔려 있어야 순열과 조합. 그러니까 P와 C와의 관계가 명확해져. 알겠지? 자, 해봅시다. 니은. NPR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냥 순열이야. 직순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정의가 뭐라고? 정의 정도는 알아야 돼. 여기가 서로 다르냐? 너가 서로 다른 자리야. n개가 다 서로 달라야 돼요. 맞죠? 그래서 서로 다른. 쌤이 이런 수식어구들 엄청 강조하는 거 알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서로 다른지 서로 같은지 그런 걸 계속 강조하는 거 알죠, 여러분? 그죠?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서 그래. 문장 서술로 주어지는 문제가 많거든. 알겠죠? 서로 다른 n개 중에 이렇게 써야겠지, 그지? 서로 다른 n개 중 알개를 뭐하고? 알개를 택하고, 그지? and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야? 나열까지 하는 거지, 이렇게. 맞죠, 여러분?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 계산이 어떻게 되냐? 외우고 있을까, 혹시?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 이렇게 돼요. 알겠지? 오케이? 왜 그러냐면 알개를 쌤이 나열한다고 가정해봐. 이렇게 알개의 자리가 있어. 이렇게 알개의 자리가 점점점 이렇게 알개의 자리가 있다고 쳐봐. 오케이? 요 첫 번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가지수 몇 개 있어? 서로 다른 물건이 몇 개 있으니까 n개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첫 번째 공간에 들어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 n개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가지수가 n개. 하나 줄었죠. 그 다음에는 n 빼기 1개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 그 다음엔 n 빼기 2개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 그죠? 근데 여기에 가지수가 몇 개 있어야 된다고? 알개 있어야 된다며, 이렇게. 맞죠? 그럼 여기 어디까지 가냐? n 빼기 r까지 가는 게 아니야. n 빼기 r 플러스 1까지 가는 거예요. n 빼기 0부터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맞지, 그치? 네? 그럼 얘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n부터 1까지 다 곱해, 그냥. 그게 n 팩토리얼이야. 그 다음에 요 앞에를 다 소거시켜버려. 그게 n-r 팩토리얼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계산하기를 저렇게 계산한다고. 이해되지? 오케이? 괜찮죠? 그 다음에 조합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컨비네이션. n, cr. 이렇게. 됐죠? 정의가 뭐라고?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뭐까지만 하는 거야? 딱 선택까지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열은 안 해. 뽑기만 하는 거지. 맞죠? 그래서 계산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 공식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n팩. 요거는 외워야 돼, 여러분. 요 p까지는 안 외운다고 해도 얘는 외워야 돼. 얘는 이항 정리 때 또 쓰이잖아요. 맞죠? 뭐라고 써야 돼? n-r 팩토리얼 곱하기 r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지? 요 계승 앞에 있는 거 있지. n-r과 r. 얘네들이 더한 게 너가 나오는 거야. n 이렇게. 알겠죠, 여러분? 되죠? 괜찮지? 해서 이제 보니까 순열과 조합의 관계를 보니까 얘는 선택까지만 하고 얘는 나열까지도 하는 거잖아. 맞지? 근데 여기를 쌤이 AND로 써놨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지금 곱사건이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선택하고 나열까지 하면 이제 순열이 되는 거지. 맞죠, 여러분? 그죠? 네? 그러니까 쓰기를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쓰기를, 관계를 좀 따져보면. 그쵸? NPR이라는 게 NCR에다가, NCR이 뭐라고? 알게를 선택. 그리고 AND잖아. 그럼 이제 곱의 법칙 갖다 써야 된다고. 맞죠? 몇 개를 뽑아놨어, 쌤이? 알게를 뽑아놨지. 그 알게를 뭐까지 해야 돼? 나열까지 해야 되잖아. 근데 알게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얼마라고? R 팩토리얼 이렇게. 맞죠? 그죠? 곱하기 R 팩토리얼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곱의 법칙이 쓰인 거지. 되죠? 오케이? 근데 이걸 다시 써보면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죠. NCR은 이렇게. 여기는 뭐만 했다고요? 알게를 선택만 한 거야. 그지? 여기는 NPR. 선택해서 뭐까지? 나열까지 했잖아. 그 나열하는 가지수로 나누잖아,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나누기의 역할에 대해서 쌤 설명하고 있는 거야. 나눠? 그러면 순서가 제거되는 거야. 이해되지? 오케이? 다시. 쌤 지금 더하기 연산의 의의, 곱하기 연산의 의의까지 설명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나누기 연산의 의의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지? 오케이? 나누기의 쓰임새 말하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나누면 뭐가 된다고? 순서가 제거된다고. 이름이 사라지는 거예요. 알게를 나열하는 가지수가 그냥 사라지는 거야. 이해되지? 오케이? 괜찮죠? 그래서 이 관계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괜찮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남았어? 조나누기 남았지. 조나누기는 왜 걷다 넣어놨냐면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기도 하고 조나누기에 이 나눗셈의 쓰임새가 한 번 더 등장하거든. 오케이? 되죠? 거기다 뭐라고 써놨는지 보이죠, 여러분? 서로 다른 n개의 물건이 있어. 응? 서로 다른 n개의 물건을 n개를 p개, q개, r개로 조나누기를 하고 싶다는 거야. 이렇게. 되죠? 조나누기. 여러분 이게 p개, q개, r개로 이렇게 나눠 놓기만 하는 거거든. 나눠서 얘를 어디다가 분배하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그냥 쪼개 놓기만 하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쌤이 한 번 더 설명할 텐데 조나누기는 어떤 상황에서 쓰이냐면 서로 다른 애들 있지. 서로 다른 애들을 서로 어떤 애들한테 분배할 때 조나누기가 사용되냐면 서로 같은 애들한테 분배할 때 조나누기가 사용돼요. 이해되지? 이게 p개, q개, r개 나눠 놓는다는 게 사실 이런 거나 마찬가지야. 쌤한테 구술이 n개 있다고 칩시다. 서로 다른 n개의 구술이 있어. 그거를 p개, q개, r개 쪼갠 다음에 서로 구별되지 않는, 말하자면 완전히 똑같은 주머니에다가 나누어 담는 거야. 이렇게. 이거랑 조나누기랑 문제 상황이 완전히 똑같잖아요. 다시. 서로 다른 n개의 구슬을 서로 똑같은 주머니 3개에다가 p개, q개, r개 나눠 담는다. 그렇게 생각해보자고. 그 상황이 이 조나누기 상황이랑 완전히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들을 서로 같은 애들한테 분배할 때는 조나누기가 쓰이는 거야. 이해되지? 오케이? 이런 거 계속 하잖아. 그치? 알죠? 응? 할까? 다른 것도? 말로라도 할까? 서로 다른 것들을 서로 다른 애들한테 주고 싶어. 그럼 뭐가 쓰인다고요? 중복? 순열이 쓰인다 이랬잖아. 그럼 서로 같은 것들을 서로 다른 애들한테는 중복? 조합이 쓰인다 이랬잖아. 맞죠? 오케이? 서로 같은 거를 서로 같은 애들한테 나눠줄 때는 자연수의 분할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지? 오케이? 괜찮죠? 첫 번째, 서로 다른 n개를 PQR개로 조를 나눌 건데 만약에 PQR이 서로 다 다른 수였다고 칩시다. 이렇게. 쌤 그냥 이렇게만 써놓을게. PQR 중에 같은 수가 없다고 칩시다. 되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 안 써놨는데 이거 당연한 건데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N인 상황을 논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N을 PQR로 쪼개고 있는 거니까. 맞죠? 서로 다 다른 수야. 그러면 N,
P 뭐야? N, C, P 그 다음에 뭐야? N 빼기 P에서 다시 Q게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N 빼기 P 빼기 Q잖아. 그게 사실은 R이에요. 그래서 R, C, R 이렇게 쪼개면 되는 거지. 이해되지? 오케이? 예시를 쌤이 하나 들어놓을게 옆에다가 얘를 들어놓자 이렇게. 되죠? 오케이? 6명을 이렇게 1명, 2명, 3명으로 조를 나눠 놓읍시다. 이렇게 줬어 쌤이. 1명, 2명, 3명으로 나누고 싶어. 그러면 6명 중에 몇 명 뽑고 1명 뽑고 나머지 4명 중에 몇 명 뽑고 2명 뽑고 나머지 3명 중에 3명을 이렇게 뽑으면 돼요. 얘는 물론 1이니까 안 해도 되는데 보여주려고 쓴 거예요. 되죠? 요 상황이라고. 됐지? 오케이? 자, 두 번째. 저 중에 두 수가 같은 경우 PQR 중에 두 개의 숫자가 같은 경우 이렇게 해보자. 알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P와 Q가 똑같고 R은 다르다. 이렇게 써놓자고. 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 조 중에 몇 개의 조가 똑같다는 거냐면 두 개의 조가 개수가 똑같다는 거야. 이해되죠? 오케이? 어떻게 계산해? 위에랑 똑같은데 N 왜 계속 P라 쓰죠? NC 얘가 P라서 쌤 P라고 쓰나 보다. 맞죠? NC P에다가 N-P C Q 이렇게. 맞죠 여러분? 그죠? 마지막 이제 R개 남았으니까 RC R에다가 두 개의 조가 개수가 똑같아? 2팩분의 1을 나눠야 된다고 이렇게. 2팩으로. 왜 나누는 거냐? 이거 왜 나누겠어요 여러분? 이거 왜 나눠? 이 차이를 이해해야 되는데 선생님 만약에 1명, 2명, 3명으로 쪼개잖아. 그러면 1바 따로 뽑은 1명, 2바 따로, 3바 따로 뽑은 3명 이렇게 지금 나누어지잖아요. 근데 이 조가 멀리서 봐도 흐린 눈을 하고 봐도 각기 다 다른 조야. 왜냐면 여긴 몇 명 들어있어? 1명, 여긴 2명, 여기는 3명. 그러니까 흐린 눈으로 봐도 이게 다 다른 조라고. 맞죠 여러분? 그치? 근데 예를 들어 쌤이 5명이 이렇게 놓여져 있어. 응? 걔를 1명, 2명, 2명 이렇게 나누고 싶어. 나는 지금 조만 나누고 싶은 거야. 그 조에다가 이름을 매겨주고 싶은 거야? 아니면 그냥 조만 나누고 싶은 거야? 조만 나누고 싶지. 돼? 그러면 5명 중에 1명을 뽑아. 그리고 나머지 몇 명? 4명 중에 2명을 뽑아. 그리고 나머지 2명 중에 2명을 이렇게 뽑잖아. 돼? 그럼 요 조에 1명 들어가 있고 이 조에 2명 들어가 있고 이 조에 2명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쌤이 지금 곱하기를 이용해가지고 연산을 하고 있잖아. 그럼 이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그럼 여기 있는 2명은 이름이 매겨져요. 어떤 이름이 매겨지냐면 첫 번째로 뽑힌 2명 이렇게 이름이 매겨져. 여기는 두 번째로 뽑힌 2명 이렇게 이름이 매겨진다고. 그러길 원하는 거야? 안 원하는 거야? 안 원하는 거야. 멀리서 봤을 때도 얘네들이 다 그냥 같은 조이기를 원하는 거라고. 말하는 게 이래? 그러니까 얘네들끼리의 순서를 뭐 해버리고 싶은 거야? 지워버리고 싶은 거야. 되죠? 순서를 지우고 싶어? 나누면 된다고. 이 두 개 조를 배열하는 가지수만큼 이렇게. 이해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나눠지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되지? 그럼 마지막으로 세 수가 모두 같아. 전부 다. 세 수가 전부 다 같은 경우. 그러니까 P랑 Q랑 R이랑 다 똑같아. 그러면 여기까지는 똑같고 세 개가 다 똑같으면 얼마로 나누면 돼? 3팩분의 1 이렇게 나누면 된다고. 안 쓸게요. 여기 교재에 써 있으니까. 알겠죠? 오케이? 가령 6명을 여기 쌤 계산 안 했네. 얼마로 나눠? 2팩분의 1 이렇게 갖다 곱해야 된다고. 그죠? 가령 이제 6명이 주어져 있어. 6명을 둘 이렇게 나누고 싶어. 조 나누기를 하고 싶어. 그죠? 그러면 6C 그 다음에 4C 그 다음에 2C 하고 끝내면 안 된다고. 얼마? 3팩분의 1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계산을 해버리면 어떤 상황이랑 똑같냐면 6명을 봐봐. 조 나누기랑 여기까지만 계산을 하잖아. 그럼 어떤 상황이랑 똑같냐면 6명의 학생이 있어. 오케이? 근데 2명은 쌤 차에 타. 그리고 2명은 버스 타. 2명은 택시 타. 얘네들한테 분배하는 거랑 똑같아. 여기까지만 계산하면. 2명 뽑아서 내 차 타. 나머지 2명 뽑아서 버스 타. 나머지 2명 뽑아서 택시 타. 이 상황이 여기까지예요. 이해돼? 그럼 이걸 나누잖아? 나누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냐면 여기에 2명 타고 여기에 2명 타고 여기에 2명 탈 건데 타기 전에 일단 조를 먼저 나눠. 거기까지만 계산하는 게 3팩으로 나누는 거예요. 조를 나눠놓고 그 다음 분배하면 여기까지 계산이 되는 거야. 말하는 거 이해되죠? 오케이? 괜찮지? 상황 이해되죠? 오케이? 여기가 이제 고1 때까지 배우는 내용들이지.
그죠? 오케이? 그 다음 나오는 거는 좀 간단해서 쌤이랑 그냥 눈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오케이? 다음 나오는 거 뭐야? 특정 키워드가 나올 때잖아. 그리고 쌤이 옆에다가 이제 빼기의 쓰임새 이렇게 써놨거든요. 맨 밑에다가. 빼기는 경우의 수를 배제할 때 쓰여요. 뺄 때. 맞지, 그치? 그러니까 적어도, 땡땡 이상, 땡땡 이하 이렇게. 여사건을 구해야 될 때는 빼기를 쓰는 거지. 맞죠? 키워드만 쌤이 이렇게 언급하고 갈게. 이웃하게라고 주어져 있어. 그럼 이웃하는 애들을 뭐 하면 돼?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면 돼요. 그지? 다 써놨어. 다만 거기다가 쌤 안 써놨는데 하나로 묶어서 생각할 때 여러분 까먹는 게 잘 안 까먹기는 하는데 묶음 내에서의 뭐도 고려해야 돼? 배열도 고려해야 돼요. 묶음 내에서. 맞지? 그지? 그리고 이웃하지 않게 라고 주어져 있어. 뭐 하면 된다고? 이웃하지 않는 애들을 후배열하면 된다 이랬잖아. 나중에 배열해 이랬지. 그치? 근데 좀 심화하기는 한데요. 좀 심화된 내용이긴 한데 저번에 쌤이 한번 설명한 적 있는데 이웃하지 않는 종목이 이웃하지 않는 카테고리가 두 개를 넘어갔어. 이렇게. 그러면 두 개의 종목을 모두 후배열할 수는 없다 이랬었거든. 맞지, 그치? 그러면 선배열하는 종목과 후배열하는 종목을 우리가 임의로 나누어 놔야 돼. 그럼 누굴 먼저 선해야 되고 누구를 나중에 배열해야 되나요? 그건 이제 조건을 보고 판단해야겠지. 그치? 선배열하는 종목과 후배열하는 종목으로 이렇게 나뉘어진다 이랬었잖아. 기억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치? 이렇게. 되죠? 오케이? 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은데 이제 문제가 뭐가 어려워지는 거냐면 선배열하는 종목이 있을 때 걔네들을 선배열할 때 이웃하게끔 선배열도 해보고 이웃하지 않게끔 선배열도 해봐야 돼요. 이해되지? 이웃하게 배열하잖아? 그럼 후배열하는 애들이 그 사이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 그지? 이웃하지 않게 배열하면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가도 되는 거고. 어떤 말 하는지 이해되지? 그치? 되죠?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이 적어도 혹은 뭐 땡땡 이하 땡땡 이상 그런 키워드가 등장하면 빼라 이거지. 전체 사건에서. 기억나죠? 넘어갈게요. 그죠? 원순열로 넘어갑시다. 원순열 가자. 자, 원순열 할 건데 쌤이 이런 얘기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여러 가지 순열에서 배우는 게 총 3개거든. 중복순열, 여러 가지 순열, 중복순열, 원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렇게. 그지? 근데 카테고리를 이렇게 나눈다 그랬어. 우리 방금 공부한 게 이제 직순열이잖아. 1학년 내용. 직순열. 이렇게.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택해서 나열하는 것까지. 그죠? 오케이? 이 직순열이랑 중복순열은 엄연히 달라. 중복순열은 뭘 허용하는 거야? 중복으로 선택하는 걸 허용하는 거예요. 둘은 엄연히 달라. 알겠지? 근데 직순열 안에 너네들이 있는 거야. 이렇게. 원순열과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렇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렇게. 알겠지? 그러니까 얘네 둘은 결이 좀 비슷하고 얘만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종목이라고. 알겠죠? 오케이? 됐지? 그럼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원순열을 공부할 때나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공부할 때는 계속 직순열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거야. 알겠지? 직순열을 먼저 하고 어떤 작업을 통해서 원순열이 되게끔 만들 거예요. 알겠지? 직순열을 먼저 하고 어떤 의미의 작업을 통해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되게끔 만들 거야. 중복순열은 완전 다른 걸 배우는 거지. 이해되죠? 오케이? 그렇게 가보자고. 원순열부터 해봅시다. 원순열. 정의는 어렵지 않지. 원순열의 정의. 정의가 뭐야?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가지수. 그게 다예요. 맞죠? 원형으로 배열한다는 게 회전에서 일치하는 것들을 같은 걸로 보자야. 알겠지? 오케이? 되죠? 오케이? 그래서 서로 다른 N개. 여기 앞에 서로 다른이라는 문자가 들어와야 돼. 이게 왜 서로 다른이라는 문자가 들어와야 될까? 어디서 기인한 내용이니까? 직순열에서 출발한 내용이니까. 직순열의 NPR. 그때 N이 다 서로 달라야 된다고. 이해되죠? 서로 다른 N개를 원순열 하고 싶어. 그 경우의 수가 얼마야? 라고 하면 얼마가 된다고? n-1 팩토리얼. 이렇게. 다들 알고 있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그 방법을 2개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자, 첫 번째. 그지? 원순열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일단 직순열을 해.
서로 다른 n개가 있으면 일단 직순열을 해. 그지? 그 다음에 회전해서 만약에 일치해. 그럼 전부 뭐로 보자고? 같은 걸로 보자 이거거든. 그러면 다시 나눠주면 돼요. 뭐를?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들의 개수로 나눠주면 돼.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의 개수로 나누면 된다고 직순열을 한 다음에 되죠? 오케이? 괜찮지? 예를 쌤이 하나 들어볼게. 이 원형 탁자에다가 쌤이 이렇게 3명을 원순열 할 거야. 이렇게. 너무 쉽기는 한데 3명을 원순열해? 그럼 2팩토리얼이라고 그냥. 근데 그 계산이 3명을 직순열을 해. 먼저 이렇게 직순열을 때렸어. 그죠? 그럼 회전해서 같아지는 것들이 몇 개씩 있냐? 예를 들어 A 학생 앉고 B 학생 앉고 C 학생 앉았어. 이렇게. 되죠? 얘랑 회전시켜서 일치하는 애들이 어디 있냐? 경우의 수들이 뭐가 있냐? A, B, C랑 A, B, C랑 어떤 걸로 보겠다는 거야? 서로 같은 걸로 보겠다는 거야. 너랑 너를 똑같은 걸로 보겠다라는 거지. 되죠? 뿐만 아니지. 이걸 또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더 돌려서 A, B, C랑도 서로 어떤 걸로 보겠다는 거야? 같은 걸로 보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회전해서 일치하는 게 몇 개 나와? 3개 나오는 거잖아. 그만큼 나누겠다고 이렇게 회전하는 것의 개수로 나눠버려 이렇게. 이해되지? 오케이? 그래서 2팩토리얼 이렇게. 괜찮지? 그러니까 직순열 먼저 하고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의 개수로 나눠주면 돼요. 알겠지? 되지? 오케이? 근데 이 방법만 알아가지고는 이제 문제가 안 풀려. 이 방법만 알아가지고는. 알겠죠? 오케이? 두 번째는 뭐야? 직순열 만들기죠. 직순열로 바꾸기, 만들기 이렇게. 원순열 문제인데 직순열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알겠지? 직순열로 만드는 방법은 한 놈을 먼저 앉히는 거야. 한 놈. 먼저 앉히기. 이렇게. 앉히기. 그러면 이제 직순열로 바뀌어. 네? 다만 중요한 건 한 놈을 먼저 앉힐 거잖아. 그지? 그 앉을 때는 뭐가 사용되는 거냐면 원순열이 사용되는 거예요. 한 놈이 먼저 앉을 때는. 알겠지? 그래서 원순열을 한번 딱 쓰잖아. 다시 말해서 한 놈 앉잖아. 앉는 순간 이제 직순열로 바뀌어. 알겠죠? 오케이? 예를 들어보자고. 여기 똑같은 걸로. 여기 테이블이 있어. 3자리가 있대. 학생 3명이 이제 가가지고 앉을 거야. 알겠지? 당연히 답은 얼마겠어? 얘랑 똑같겠지. 몇 팩? 2팩 이렇게. 그죠? 근데 한 놈이 가서 먼저 앉을 거라고 생각해 봅시다. 제일 먼저 도착한 학생이 있어. 누군데? 아무나. 그냥 아무나. A라는 학생이 이렇게 왔어. 알겠지? A가 와서 이 3자리 중에 한 자리를 앉는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되죠? 한 놈 먼저 앉히고 있는 거잖아. 근데 얘가 앉을 때는 무슨 순열이 사용돼야 된다고? 한 놈 앉을 때는 원순열이 사용돼야 돼. 그러니까 회전해서 일치하는 거는 다 똑같은 자리로 볼 거야. 그럼 얘가 와가지고 이 자리 안 나, 이 자리 안 나, 이 자리 안 나 어떤 거야? 똑같은 거죠. 여기 안 나, 여기 안 나, 여기 안 나. 회전하면 다 똑같은 자리니까. 그러니까 얘가 와서 앉을 수 있는 자리 몇 가지? 한 자리라고, 한 자리. and 이렇게 되는 거잖아. 곱의 법칙을 썼잖아. 곱의 법칙을 썼어? 그럼 하나 가정해. A가 여기 앉았다고 쳐 이렇게. 되지? A가 앉았어. 얘가 앉는 순간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에요. 자리가 다 매겨지는 거야. 여기는 A의 오른쪽 자리, 여기는 왼쪽 자리 이런 식으로. 자리가 딱 정해지는 거야. 됐어? 그럼 무슨 순열로 바뀌었어 이제? 직순열로 바뀐 거지. 그럼 2명이 와서 앉을 수 있는 가지수 2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죠 여러분?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원순열이고 여기는 직순열이에요. 이렇게. 이해되죠? 오케이? 2가지 방법을 다 써먹는 거지. 됐죠? 언제 얘를 쓰고 언제 얘를 쓰냐? 대충 감은 오지. 문제가 간단해. 그럼 얘를 그냥 갖다 쓰면 돼요. 왜냐하면 너를 쓰기 위해서는 직순열을 때린 다음에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의 개수가 몇 개인지 명확하게 한눈에 딱 보여야 돼. 거시적으로. 말하는 거 이해되지? 얘를 쓰려면 직순열 딱 때린 다음에 회전해서 3개 똑같겠네. 그게 보여야 된다고. 그래야 쟤를 쓰는 거예요. 근데 쟤가 잘 안 보여.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10명 있으면 10명을 한 명 앉혀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얘라고 이렇게. 한 명 앉혀. 그 다음 한 명 앉혀. 또 그 다음 한 명 앉혀.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한 번에 안 보여? 그러면 한 놈 먼저 앉히는 거야. 무슨 순열로 바꿔서? 직순열로 바꿔서 이렇게. 이해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조건이 많을수록 일로 가는 거예요. 조건이 좀 적을수록 일로 가는 거고. 알겠지? 되죠? 간단하지? 그지? 해봅시다. 응? 자, 풀어보자. 쌤이 시간을 좀 줄게요, 여러분. 1번, 2번 풀어봅시다. 1번도 풀고 2번도 풀어보세요. 한 5분 정도 주면 될 것 같은데.
이거밖에 안 하셨나? 어렵구나. 응? 난해하구나. 같이 한번 봐보자, 여러분. 해봅시다. 천천히 해보자, 천천히. 응? 천천히 한번 봐보자. 문제 상황을 머릿속으로 막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야.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여학생 3명, 남학생 6명 이렇게 있대. 응? 여학생 사이에 1명 이상의 남학생이 앉아야 되고 남학생 수는 전부 다 달라야 된대요. 오케이? 여러분 여학생 3명을 배열한다고 해봐봐. 원순열로 배열한다고 해봐봐. 그러면 여학생과 여학생 사이 공간이 몇 개 나와? 공간이 3개 나와. 그런 거 알아요, 여러분? 3명을 직순열을 해버리잖아. 직순열. 그러면 3명을 직순열하면 이 사이사이에 공간이 몇 개 만들어지냐면 몇 개 만들어져? 4개 만들어져. 4개. 3명을 배열하면 4개. 왜냐면 봐봐. A, B, C를 배열하잖아. 이런 걸 쌤이 왜 설명해 주냐면 이웃하지 않게 이런 말이 나오면 후배열한다며. 후배열할 때 3명을 배열하면 이 사이사이 공간이 4개가 만들어져. 그러니까 외우고 있는 거야. 많이 푸니까. 직순열해? 그러면 공간이 하나 추가돼요. 맞지? 근데 원순열한다는 건 C가 이렇게 뺑글 돌면서 A 옆으로 달라붙는다는 거거든. 그 말은 공간이 하나 주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여학생 3명을 이렇게 원순열 때리잖아요. 이렇게 여학생 3명이 라지 A, 라지 B, 라지 C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원순열 때리잖아. 그럼 이 사이사이 공간이 몇 개 남는다고? 3개 남는다고. 직순열하면 공간이 하나 추가돼. 원순열하면 공간이 명수 그대로 가. 맞지? 그러니까 여자 3명을 배열하잖아. 원순열 하잖아. 공간이 3개 있다 이렇게 떠올리는 거야. 그러면 3개의 공간에다가 6명의 남학생을 배분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명수가 다 어때야 된다고? 달라야 된다고. 이해돼? 그러니까 쌤 먼저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조 나누기를 해보고 싶은 거야. 남학생들을. 그치? 6명을 다 다른 명수가 되도록 조를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지? 오케이? 그래서 남학생을 몇 명으로? 1명, 2명, 3명으로 나눠야지.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명수가 다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쵸? 남학생을 1명, 2명, 3명으로 조를 나눠 놓고 싶은 거야. 대전제로. 이해되지? 오케이? 나누는 방법 6C1, 5C2, 3C3 이러면 된다고. 근데 명수가 똑같은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뭐 나누고 말고가 없어. 이게 끝이야. 맞죠? 그러니까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요? 60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이렇게. 남학생을. 되죠? 오케이? 그럼 남학생이 이렇게 3개의 조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남학생이 이렇게 3개 조가 있는 거야. 여기는 1명 들어가 있는 조, 여기는 이제 2명 들어가 있는 조, 이렇게. 여기 이제 3명 들어가 있는 조, 이렇게 있는 거지. 남학생들이. 조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해돼? 이게 다 다른 조야.
아까 쌤이 조 나누면 응? 이놈들끼리 구분 지으면 안 된다면서요. 근데 이건 흐린 눈 뜨고 흐린 눈 뜨고 봐도 다 다른 거잖아. 왜? 명수가 어떠니까? 다르니까. 이거 다 다른 조야. 이해되죠? 오케이? 걔네들을 이 사이사이에 그냥 갖다 집어넣으면 된다고. 이해되지? 자, 바로 계산해볼게. 맞는지 봐봐. 여학생 3명을 일단 원순열해. 몇 팩? 2팩. 이렇게. 됐어? 괜찮지? 이거 무슨 순열 쓴 거게, 쌤이? 여기 무슨 순열 쓴 거야? 원순열 갖다 쓴 거야.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은 더 이상 원순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여기 이제부터 다 그냥 직순열이야. 이렇게. 이해되지? 오케이? 그럼 여기 이제 공간이 3개 남는다며.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의 공간이 남는다며. 그 3개의 공간에다가 3개의 조를 뭐 하면 돼? 그냥 직순열로 뿌리면 된다고.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맞죠? 괜찮아? 3팩토리얼. 곱하기 얼마? 3팩. 되죠? 끝내면 안 되겠지. 왜? 쌤이 묶음 안에서도 배열해야 돼 이랬잖아. 묶음 내에서도. 그죠? 곱하기 얼마? 2팩, 3팩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거 맞아? 되죠? 괜찮지? 끝내면 안 되지, 그지? 아까 쌤 뭐 해놨으니까? 60을 갖다 곱해놨으니까 그게 대전제라며. 그럼 마지막에 60까지 이렇게. 되죠? 오케이? 조를 나눠놓는 가지수가 60까지였으니까. 그게 답이야. 천천히 해보면. 맞죠? 그죠? 이해되지? 이 각각이 뜻하는 바도 알아야 돼. 의미도. 숫자는 다 똑같을지언정. 알겠지? 얘를 이제 6팩만 남도록 쪼개놓으면 답이에요. 응? 해봐봐. 여기 3팩까지 있는 거 보이지? 2 곱하기 2가 얼마야? 4잖아. 그죠? 그럼 여기까지 딱 쪼개. 여기까지가 4팩토리얼이야. 3팩에다가 4를 곱했으니까. 맞죠? 3팩은 얼마야? 6이지. 그지? 그럼 여기서 5를 뽑아와. 응? 6 곱하기 5가 되도록. 쌤 말하는 거 이래? 그럼 이제 12 남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서 5를 쌤이 뽑아냈으니까 이만큼 이제 6팩인 거예요. 6팩 곱하기 12 이렇게. 이해되죠? 넘어가 되겠지? 2번으로 가자. 2번으로. 여러분 이런 게 쫄면 안 돼. 응? 이런 문제를 보고 이게 안 쫄려면 이 문제를 보고 겁을 안 먹으려면 이런 수식어구를 보고 아 이게 어떤 상황이구나 구조가 보여야 돼. 구조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를 선생님 그림을 안 그려놨는데 그림 그려줄까? 이게 지금 원형 탁자에 문제를 읽으면 이게 다 무슨 접시래 서로? 같은 종류의 접시잖아. 이게 다 똑같은 접시야. 빈 접시가 이렇게 4개 있는 거야. 다 똑같은 접시. 맞죠? 다 어떤 접시? 같은 접시라며. 원순열 쓸 수 있겠어? 없겠어? 없다고. 못 써. 원순열은 직순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 구조가 이런 게 보여야 돼. 서로 같은 종류의 접시 4개를 원순열하는 방법은 없어. 그냥 1이거든.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해돼? 그러니까 하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되는 거냐면 이 문제를 풀려면 다 서로 어떤 접시로 바꿔놔야 돼? 다른 접시로 만들어 놔야 돼. 서로 다른 접시. 다른 접시로 만들어 놓는다는 게 빵과 사탕을 적당히 갖다 집어 넣겠다는 거야. 다른 접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 하는 거야? 그 다른 접시를 그냥 원순열 하는 거야. 3팩토리얼. 이렇게. 서로 다 무슨 접시가 돼버렸으니까? 다른 접시가 돼버렸으니까. 되죠? 그러니까 얘는 원순열이라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하는 거 이해되지? 원순열하는 가지수는 얼마야? 원순열하는 가지수는 그냥 3팩이야. 3팩. 이해되지? 여기는 그냥 3팩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풀리는 거야? 빵 5개랑 사탕 5개를 접시에 나누어 담는 가지수만 구하면 끝나. 거기다 곱하기 3팩 하면 답이니까. 말하는 거 이해되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빵 5개를 서로 어디 접시? 같은 종류 접시 4개에다가 나누어 담고. 말하는 거 이해되지? 괜찮아? 자, 질문. 빵 5개가 있어. 그걸 쌤이 접시, 같은 종류의 접시 4개에 나누어 담을 거야. 근데 다 다른 빵이야. 얘는 뭐 소금빵, 얘는 뭐 어쩐 빵. 다 다른 빵이야. 그걸 접시에 나누어 담았어. 그럼 더 이상 얘네가 같은 접시겠어? 아니겠어? 아니겠지. 이제 다른 접시가 된 거예요. 그 다른 접시에 또 사탕 5개를 나눠 담는 거야. 이해돼? 나눠 담았어. 3팩 곱하면 답이라니까? 이해되지? 나눠 담는 문제야, 이거는. 되죠? 오케이? 자, 나눠 담아 봅시다. 여기 서로 같은 접시가 있어. 그러니까 쌤 왜 이거 안 그려준지 알겠지, 처음에. 이 문제는 이걸 그릴 필요가 없어. 그냥 접시를 일렬로 이렇게 획으로 나열해도 된다고요. 어떻게 나누어 담는지에 따라서 그냥 답이 결정되는 거거든. 이해되지? 여기에다가 뭐만 담으면 돼?
한 개 이상의 빵들만 그냥 갖다 담으면 돼요. 봐봐, 빵이 5개 있거든? 적어도 하나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최소 4개의 빵은 그냥 갖다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말하는 거 이해되지? 그럼 1개 빵이 남잖아요. 그 1개 빵을 누구 주냐에 따라 달라지겠지. 그래서 말하는 거 이해되지? 오케이? 그 생각이 안 나도 돼. 그 생각이 안 나면 이 생각을 해도 돼. 서로 다른 애들을, 서로 어떤 애들한테? 했잖아. 서로 다른 애들을, 서로 같은 애들한테 주는 거라고. 뭐라고 이게? 조 나누기라고, 조 나누기. 조 나누는 순간 끝나는 거야. 빵 5개 있지. 그거를 2개, 1개, 조를 딱 나누는 순간 이게 다 같은 접시기 때문에 배열이 알아서 되는 거라고. 이해되죠? 오케이? 쌤 말하는 거 이해되지? 그러니까 첫 번째로 빵을 나누어 담자야. 알겠죠? 나누어 담는 가지수는 조 나누기를 하면 돼. 그 말이야. 이해되죠? 오케이? 괜찮지? 쌤 해볼게. 몇 개 나눠야 되게? 2개, 1개 이렇게 나누면 돼요. 이해되죠? 오케이? 가지수는요? 5C2 써볼게. 3C1 그지? 2C1 그지? 1C1 그죠? 나누기 얼마? 300분의 1 이렇게 돼. 계산해보면 이 3, 2, 1이랑 3팩토리얼이 날아간다. 이렇게. 그죠? 왜 그러냐? 그냥 5개 중에 2개 아무거나 딱 뽑잖아? 그럼 나머지 111은 자동 배정이거든. 그치? 그러니까 결국 조 나누기 하는 가지수가 얼마였다는 거야? 10가지였다는 거야. 10가지. 이해되죠? 그럼 이제 빵이 적당히 분배가 된 거예요. 이해되죠? 오케이? 쌤이 여기에 이제 빵 2개 갖다 놓을게. 알겠지? 자, 여기다 빵 2개 갖다 놔. 다 다른 빵이다잉. 여기도 빵 몇 개? 1개. 그죠? 여기도 빵 1개. 여기도 빵 1개야. 근데 이렇게 쓰면 다 같은 것처럼 보이잖아. 그치? 네? 다 다른 빵이에요. 그러니까 이 접시들도 이제 다 어떤 접시가 돼버린 거야? 다른 접시가 돼버린 거야.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순서대로 여기 접시를 A 접시, 여기 접시를 B 접시, 여기를 C 접시, 여기를 D 접시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 다 다른 접시가 돼버렸어. 이해되죠? 오케이? 괜찮지? 여기다 이제 뭐 갖다 주면 되는 거야, 여러분? 사탕 갖다 주면 돼, 사탕. 되죠? 오케이? 저 뒤에 가서 배우는 내용이기는 한데 봐봐. 서로 어떤 사탕을? 서로 같은 사탕을. 서로 어떤 이게 뭐야? 접시. 서로 어떤 접시에다가 다른 접시에다가 나눠주는 거야. 무슨 개념이라고? 중복 조합이 쓰이는 거야. 중복 조합 쓰면 되네요. 써도 돼. 써도 되는데 이 문제는 중복 조합 쓰면 더 빡세. 왜냐하면 이 상황이거든. A 접시, B 접시, C 접시, D 접시에다가 몇 개의 사탕을 5개의 사탕을 적당히 나누어 담는 거야. 계산하면 되잖아요. 계산해도 되는데 4H5를 써도 되는데 이 안에 5빵빵빵 4100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 근데 이러면 더 복잡해진다고. 왜냐면 빵이랑 사탕을 더해서 몇 개 이하니까 3개 이하니까 직접 카운트하는 게 더 빠른 거야. 이해되지? 문제 상황. 그죠? 중복 조합을 쓰면 안 되나요? 써도 되는데 더 빡세. 맞죠? 오케이? 그니까 케이스를 나눠서 직접 세는 게 빨라요. 그럼 어떻게 나눌 거냐? 당연히 누가 주인공이냐면 A 접시가 주인공이야. 왜요? 3개 이하를 담아야 되는데 얘가 지금 빵이 가장 많이 들어있거든. 그래서 말하는 거 이해되지? 오케이? 사탕을 나누어 담아보자 이거지. 이렇게. 알겠지? 오케이? 첫 번째 이렇게. 그지? 첫 번째 A에 사탕을 몇 개 주는 거? 빵 개 주는 거.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알겠지? A에 사탕을 빵 개 줬어. 그러면 B, C, D한테 몇 개의 사탕을 나눠줘야 되냐면 5개의 사탕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많이 줘봐야 한 접시에 몇 개까지밖에 못 줘? 2개까지밖에 못 주지. 5개의 사탕이 남아있는데. 이해되죠? 오케이? 그러면 사탕을 어떻게 줘야 되냐면 별거 없다. 사탕 5개를 많이 줘야 2개잖아. 그치? 적게 주면 빵 개 줘야 되잖아요. 봐봐. 3접시 중에 한 접시에 빵 개 주잖아? 그러면 2접시 중에 한 놈은 무조건 2를 초과해버려. 그렇지 않아? 뭐 예를 들어 2, 3 이렇게 주잖아? 그럼 땡이야. 맞지? 그러니까 적어도 한 접시에 몇 개 이상은 줘야 돼? 1개 이상은 줘야 돼. 응? 이거 말고는 없다고. 이렇게. 이해돼? 1개, 2개 이렇게 주는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근데 이 사탕이 전부 어떤 사탕이라고? 같은 사탕이야. 그러니까 이 1개, 2개에 속해 있는 사탕이 전부 다 같은 종류라고. 이해돼? 그럼 이것만 하면 돼. 3개의 접시 중 어떤 놈이 1개 가져갈래? 딱 그것만 정하면 끝나는 거야. 다 똑같은 사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몇 가지 방법 있는 거야? 3가지 방법 있는 거야.
자, 하는 거 이해되고 있어? 이렇게. 괜찮지? 돼? 그 다음에는 A 접시에 사탕을 많으면 몇 개까지 줄 수 있어? 한 개까지 줄 수 있어. 맥시멈 3개 들어가는 거니까. 쌤 말하는 거 이해되지? 그럼 나한테 사탕 몇 개 남았어? 4개 남았잖아. 4개. 맞죠? 그 4개를 3개 조로 나누면 돼. 이해돼? 사실은 여기가 쌤이 아까 말했던 자연수의 분할이야. 서로 같은 것들을 서로 같게끔. 이렇게. 이해돼? 거기까지 몰라도 되죠? 그냥 쪼개면 되니까 카운트하면 되는 거잖아. 여기는 빵개 받아도 상관없다? 한 놈이 빵개 받아도 상관없어. 왜? 이거 괜찮잖아. 맞죠? 되죠? 이거는요, 1, 2. 이것도 괜찮잖아. 더 있어, 이거 말고? 없죠. 이게 다야. 여기 몇 가지? 3가지. 여기 몇 가지? 3가지. 이렇게 있다고. 이해되죠? 오케이? 다 됐어. 이렇게. 아, 정리하자. 빵을 나눠주는 가지수가 몇 개였냐? 10개예요. 빵을 나눠주는 가지수가. 똑같은 접시에다가. 그치? 빵을 나눠주는 거 10개, 이렇게. 5C이니까. 괜찮지? 사탕을 나눠주는 건 몇 가지? 9가지. 그죠? 9가지. 이렇게. 되지? 오케이? 답이 뭐냐? 접시를 분류하는 거 90가지. 이거 뭐야, 9. 접시를 분류하는 거 90가지. 이렇게. 이게 사실은 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그죠? 원순열은 얼마? 3팩. 이게 다야. 이렇게. 되죠? 이제 접시가 다 무슨 접시가 돼버렸으니까? 다른 접시가 돼버렸으니까. 이렇게. 괜찮죠? 다른 접시로 만들고 원순열 하는 거야. 이걸 한 번에 하려고 그러면 어렵다는 거 느낌 오지, 여러분? 접시 안에다가 이거를 막, 원순열, 원형 테이블 안에다가 저걸 막 분배하려고 하면 어렵다고. 그러니까 다 다른 접시를 만들어 준 거예요. 어거지로. 이해되지? 오케이? 2개밖에 못 풀었는데, 여러분, 문제를 좀 풀어오세요. 몇 번까지 풀면 되냐면, 8번까지 푸시면 돼요. 8번까지. 알겠지? 8번까지 풀고, 나머지는 쌤이랑 합시다. 알겠지? 8번까지.